오늘은 한국불교 태고종 중앙회 종회의장을 역임하시고 팔공산 관함사 주지신 해공 큰 스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종단 발전 기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예. 자세하게 오늘 기회에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시간이 좀 지나고 해서 이 교육 기금에 대한 그 발생된 내역부터 그렇게 모르는 정도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그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이 기금이 되었느냐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모든 정도들의 염원이었던 그야말로 인간한 대학 그걸 만들자 그런 원력들을 가지고 기대 속에 2012년에 그러니까 이제 전 원장 운산 스님이 이미 인가가 난 동방대학원 대학교와 종단이 공동으로 학교를 운영하자 이런 약정을 맺고 그래서 이제 종단에서 교육 그 투자비를 지출하고 이래서 이제 그쪽하고 이제 반반 이사를 반수로 해가지고 그쪽에 4명 종단에 4명 이렇게 이제 공동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약정을 맺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초창기에 그 당시 부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사로 들어갔고 또 청주 보현사 계시는 성원봉 스님이 또 이사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총무원장인 운산 스님이 이사하면서 당연직 이사장으로 그렇게 약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운영을 하는 중에 2012년도에 그 운산 스님이 그 총무원장 임기가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사회에서 얘기하기를 그 당연직 총무원장이 이사장인데 원장이 임기가 끝났으니까 그 당시 이제 새로운 인공원장이 이사장을 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운산 스님이 1기 임기를 마치고 저도 이제 임기가 만료가 돼가 다시 재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학교가 이사 몇몇이 개인 것이 아니고 종단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종에 가서 종회 의원들이 다음 이사를 맡아라 그러면 제가 맡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며칠 후에 종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종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만 그럼 계속 하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사 수락서를 써가지고 운산 스님한테 그 이사장에게 그 이제 취임 승낙서를 냈어요. 그랬더만 그 며칠 있다가 교육부에서 늦게 접수가 됐다고 이사를 못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원봉 스님도 운산 스님이 권유를 해가지고 이사직을 사표서를 냈어요.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결국 운산 스님 혼자만 남고 종단의 이사가 뭐 다른 분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운산 스님이 제안하기를 그 때문에 이제 신강의를 많이 했어요. 종도들이 운산 스님을 뭐 드러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분란 중에 운산 스님이 종단에서 그 당시에 약 한 20여 원을 학교에다 출자를 했으니까 그 돈 26억이라 치고 또 2억을 덧붙여서 종단에다가 줄 테니까 종단에서 손을 떼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종도들이 그렇게 염원을 했던 그 불사를 그 돈 20몇 억에다가 그 넘긴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반대를 하고 이사 자격도 없으니까 제가 거기서 할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종회석상에 와가지고 실정을 보고를 하고 종단 학교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만 이제 그 종회에서 도산 스님하고 원산 스님을 그
저쪽에 이제 이사장하고 학교 측하고 그 타협 볼 수 있도록 그 대표를 내보냈어요. 통해서 결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도산 스님이 가서 운산 스님이 그 전부터 제안했던 그걸 내가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산 스님 그 28억을 덜렁 받아왔어요. 그래서 받아오면서부터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도산 스님이 그 28억을 받아오면서 아주 무슨 전리품을 획득한 양, 네.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이제 받았다고 자랑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땅치가 않지만은 그 이사장이 스스로 그야말로 총무원장까지 지낸 분이 종단을 배척한다는 게 도저히 그 괘씸해서 저는 그렇게 속을 새기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도산 스님이 그 돈을 받았으면은 당시 인공원장 스님에게 돈을 건네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산 스님이 그 28억을 받자마자 자기 개인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받아서 넣어놨다. 이러면서 이제 관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인공원장께서는 그 돈을 내놓으라고 이 얘기를 수차 했지만 거절당했고, 또 저도 그 당시 종회 부의장 시절에 이 교육기금 성격상 이 돈은 어찌됐든 총무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도산 스님이 총무원장한테 못 맡기는 것은 총무원장이 임기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인공스님에게 맡겨놓으면은 그 돈을 어떻게 써버릴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내놓을 수가 없다. 자기가 관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그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의장 시절에 종회 석상에서 이 기금 문제를 거론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그야말로 총무원장이 관리해야 될 돈인데도 불구하고 종회의장 자격으로 관리하는 것은 도저히 맞지가 않으니까, 실례로 비유를 한다면 국가 예산을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하는 것이 맞지, 국회에서 정부에서 잘 못 쓸 것이다 해가지고 그 돈을 내가 국회에서 관리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은 종단에 덕망 있는 스님을 한 분을 그 해가지고 섭외를 해서 그 돈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결국 이제 그 돈을 그렇게 이제 총무원장은 내놓으라, 도산 스님은 못 내놓는다, 이런 과정에 도산 스님이 이제 총무원장 선거 임박해서 총무원장을 출마하면서 종회의장을 내놓고 총무원장이 출마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공원장 스님이, 도산 스님이 이제 종회의장을 내놓고 총무원장 출마를 하니까 그 교육기금을 이제는 내놓으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산 스님도 안 내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하고 셋이서 이렇게 종무 직원들하고 부장들하고 같이 그 총무원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럼 그 돈을 내놓으면 누가 관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돼가지고, 그때도 조단 스님은 총무원장 임기가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을 맞는 건 좀 무리다. 그렇다면은 그 종회 부의장인 혜공 스님이 맡았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인공원장 스님도 그렇다면 좋다. 저는 종도들한테 그 확실한 믿음을 줘야겠다. 그래서 제 스스로 그 약정서를 작성하고, 또 거기다가 이행각서라고 해가지고, 약정서 내용은 종회에서 교육불사에 쓰일 적에 결의가 된다면, 종회 결의만 있다면 나는 하시라도 내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이행각서에다가 각서를 또 하나 더 붙였어요. 그래서 만약 그 돈을 내가 내놓을 입장이 못 내놨을 적에는 관함사를 종단에다가 가등기 해야겠다. 이런 약정을 제 나름대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약정을 써가지고 그 변호사 공직까지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관리하게 되었는데, 이제 도산 스님이 총무원장이 되었어요. 그 되자마자 되기 전부터도 저한테 수차 전화가 왔어요. 교육금을 내놓으라. 그럼 내가 그 약정에 의해가 내가 그 돈을 관리하고 있는데 당신 돈 내놓으라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줄 수가 없다. 총무원이 되자마자 아주 집요하게 그 교육기금을 받아가기 위해 가지고
저한테 온갖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면서 엇박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내놓도록 해가지고 내가 그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아주 그 대상포진 신경성으로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병원에 여기 경대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그래 있는데 이제 또 이제 처음 교육기금 그 협상자로 나갔던 도산 스님하고 원산 스님 두 분이 병문안 온다고 대구에 왔어요. 그래서 불쑥 들어와가지고 뭐 병문안이라고 하고 가면서 그 자리에서 또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종단에서 돈을 관리해야 되지. 자기가 종회 의장 쪽에는 총무원장을 못 믿어서 못 준다고 해놓고 자기가 원장이 되니까 입장이 180도 달라져. 내가 이제 총무원장 됐으니까 그 돈 달라. 이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저도 그 돈을 뭐 내 마음대로 내가 갖고 싶어 가는 것도 아니고 종단의 교육기금을 확실하게 관리해야겠다 싶어서 그런 약정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교육기금을 하겠다는 확실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종회에서 그 돈을 환수하도록 결의가 나면은 나는 하시라도 내놓겠다 이런 약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없이 절차도 없이 교육기금을 뭐 어디 쓴다는 그 계획도 없이 무조건 내놔라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안 내놓고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종회의장을 맡으면서도 어쨌든 도산 스님이 총무원장 출마할 때 공약같이 종단의 부채를 청산하는 그 모토로 해가지고 그 모든 종도들이 지지를 해서 총무원장이 당선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참 종단의 그 불행한 사태인 그 부채가 그걸 청산하겠다고 하니까 나도 적극 지지를 해줘야겠다. 이래서 제가 뭐 그 당시에 종회 부의장 맡는다고 해가지고 뭐 제가 명예욕이 있어 한 것도 아니에요. 총무원장 그 당시 인공원장 스님한테 제안을 했어요. 내가 이 돈을 관리해서 서울에 왔다 갔다 힘드니까 이 돈을 대구로 옮겨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원장 스님은 아니 그건 뭐 스님이 관리하니까 대구 가든 미국을 가든 스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결의가 돼가지고 이제 내가 대구에 옮겨가기 위해서 여기 국민은행에다가 이제 그 보통예금 통장을 영원 통장을 하나 개설했어. 국민은행에다가 보통예금이 있던 돈 그대로 또 이체를 해가지고 정기예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규정부장이 이 3일 동안 보통예금을 했는 그걸 모르고 어디 가서 자료를 봤는지 6월 13일 날 6월 11일 날 만기된 거 찾고 6월 13일 날 정기예금 된 거 이것만 보고는 그 3일 동안 횡령을 했다. 이런 제명을 뒤집어 씌워 가지고 결국 이제 내가 그 불응을 하고 하니까 소환 불응, 조사 불응하고 하니까 그대로 9월 2일까지 마지막으로 그 3일 동안 그 횡령한 부분에 소명을 해라. 그리고 공문이 왔어. 그래서 내가 9월 2일이기 때문에 9월 2일 날 오후 4시 44분 정확하게 내가 시간도 기억을 합니다. 그 시간에 총무원 팩스로 다 집어넣었어요. 규정부 기준 해가지고 사실은 이런 사유가 있었다. 그리고 보통예금에 그 금액 그대로 들어가 있었고 6월 13일 날 그것이 다시 정기예금으로 그대로 옮겨졌다. 그렇게 이제 보내놨는데 이 규정부장이 지 맘대로 했는지 뭐 총무원장 도산스님이 얼마나 급해가지고 빨리 징계를 시키겠다는 그런 아마 생각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월 2일까지 자료 제출해가 소명하라 그래 놓고 초심원에다가 공소를 제기한 것은 8월 22일자로 열흘 소급해서 공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 모든 것이 엉터리 없는 그런 짓을 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새 집행부, 편배군 집행부가 들어서 가지고, 총무원장이 스님 그 교육기금을 좀 주시면 그 종단의 부채도 청산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그러길래
그 저도 이제 뭐 맡을 그런 뭐 명분도 없고, 도산 스님이 도하려고 한 것은 절차에 약정서에 대인 그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예. 무조건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가 못 내놓은 것이고, 이제 총무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왔으니 그럼 나도 이제 머리 아프게 이거 할 것도 없이 내놔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던 참에 그런 제의가 들어와서, 그렇다면은 원장님 내가 약정서상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종회가 열리면은 교육기금이라고 내가 맡았기 때문에 종단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종회에 전용 인가를 받아야 된다. 네. 그렇게 하시오. 그럴 때만 그 다음 종회 때 교육기금을 종단 부채 청산하는데 전용한다는 그런 종회 결의가 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더 안 내놓을 그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종회 결의가 있고 난 뒤에 며칠 후에 제가 총무원에 가서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반환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뭐 아무 때라도 난 할 수 있다. 그랬더니 며칠까지 반환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법적으로는 사법당국에서는 그걸 불법이라기보다는 인정을 안 해줬지만은 우리 종단법으로 와서는 13대 종회가 하등의 문제가 없이 다 운영이 되어 왔거든. 네. 그래서 원장님 내가 이 돈을 맡아 있음으로써 그 13대 종회 때 종단 종회 운영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체 승인을 종회에서 했습니다. 3억 2억을 한번 하고 1억 2천을 한번 하고 이렇게 3억 2천을 기체 승인을 했는데 그 집행한 것은 2억하고 1억 5백을 대출 내서 내가 비용을 충당했다. 그러니까 기체 승인한 부분은 나한테 돌려줘야 되냐, 정산해줘야 됩니다. 네. 그랬더만은 그래서 이제 총무원장이 물론 뭐 종단 살림 아끼기 위한 그런 마음도 있는지 또 무슨 근거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2억을 얘기를 하더라고. 예. 총무원장이 그러면 2억만 받으세요. 그러길래 새 집행부가 이렇게 의지를 갖고 하는데 내가 거기다 찬물을 놓을 수는 없다. 네. 내가 그 은행에서 3억 5백을 꼽다시 갖다가 내놓고 했는 부분에 내가 그야말로 1억 5백을 손해를 보면서 나도 종단에 협조하는 마음에서 예. 그럼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해진 날짜에다가 그날에 제가 대구에 있는 통장에 그 잔액을 전부 정산해 가지고 수표로 모든 것을 수표로 있는 그 금액을 수표로 1원까지도 그래가지고 전부 수표로 갖다가 끊어가지고 총무에다가 줬습니다. 주면서 내가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관리하던 통장 한 20여 개를 그대로 총무에 주면서 이거 복사하시오. 근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돈이 흘러왔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내가 횡령을 했는지 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통장을 제출해가 사본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그대로 교육기금을 환원을 하고 총무원장도 그 환원되고 그 이튿날 내가 스님 2억은 약속했던 그 부분은 스님 계좌로 이체시키게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반환시키고 대구 와서 통장을 찍어보니까 2억이 그 다음날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종회에서 결의가 되었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종단 사태 때 총무원에서는 예산 승인도 종회 예산 승인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집행부가 돈을 지불하고 썼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회에서 정상적으로 기체 승인을 해가지고 했던 이 부분을 가지고 맞니 안 맞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참 뭐 그 뒤에는 나도 그냥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리라. 그래서 이제 종도들 보기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종단 사태가 그렇게 발전이 돼 가지고
총무원장이 구속이 되고 이런 지경까지 갔기 때문에 자중을 해야겠다 해서 그 뒤에부터는 저는 일절 공식 석상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종무원의 행사가 있다 해도 저는 안 가고 직거를 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요즘 근자의 종회에서 이렇게 이제 날 갖다가 또 지나간 그 부분, 더군다나 그 당시 규정부장 지담이가 지금 현재 중앙종회에서 감사위원이라고 맡아가지고 질의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질의서 내용이 3일간 횡령했다는 그 부분을 또 거론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이미 도산 원장이 대구지검에다 고소를 해가지고, 정식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제가 가서 3일 동안 있었던 그 자료들, 증거 자료를 다 제출하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어요. 예. 공공행위 아니다. 이렇게 이제 났는데, 또 도산이가 또 고검에 항소를 했어. 고검에서 각하가 된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을 지금에 와서 또다시 규정부장이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악의적으로 나를 해코지하게 위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불기소된 이유서를 내가 상당히 많은 양을 종단에다 돌렸어요. 이래 해가지고 지검에서도 내가 무혐의 처분 받았다. 그래서면 이제 당연히 도산 스님이나 규정부장도 봤을 거란 말이지. 그걸 봄에도 규정부장이 지담이 지장하는 이 문제는 뭐냐 할 것 같으면은 그 당시 검찰에서도 이 3일간 이 부분은 안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검찰도 못 믿겠고 네. 지 주장만 맞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문제 하나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질의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그 2억을 당신 혼자 먹었느냐? 총무원장하고 얼마씩 갈라 먹었냐? 이런 악의적인 질의 같지 않은 악의적인 그야말로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한 이런 질의서를 보내가지고 내가 답변을 안 했어요. 네. 답변에 가치가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종에 가서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상세한 것을 내가 종회 위원들한테 직접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종에 가서 이제 발언을 한 겁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같이 종단이 지난 집행부의 불행한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저도 한 당사자로서 막중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지만은 이제는 종회와 총무원이 더 이상 절대 그렇게 대립을 해서는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자, 종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총무원장을 탄핵을 하고 원로회의 인준을 받고 원로회의에서 10일 내로 비워라 그랬는데 총무원에서는 문을 폐쇄를 시키고 그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꼼짝을 안 하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총무원장이 탄핵감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전자가 왜냐하면은 전자의 도산원 원장이 그런 방법으로 했다 이 말이지. 그렇다면은 현재 편백운 원장도 만약에 뭔 탄핵 사유가 되어서 한다 하더라도 그건 결국 순순히 응하지도 않고 전례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한다면은 무슨 할 얘기가 있겠느냐. 그럼 결국 종단에는 아무런 득도 없고 그 모든 분란 중에 결국 피해자는 종도고 종단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종회나 총무원이 서로 양보할 것은 하고 따질 것은 따지더라도 종도를 위한 그런 마음을 앞세워야지 개인의 명예라든지 그런 거기에 치우쳐 가지고 그 종회나 종단을 운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첫째도 둘째도 종도를 위하고 종단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앞선다면은 태고종이 앞으로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